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자도 번호판 한 3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 뭐 일반 추상적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럼 저희들이 뭐 어떤 걸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저희는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헌법재판도 재판이고 사법 기능의 일부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와는 조금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그런 헌법적 가치관, 그다음에 헌법적 법률적 소양, 뭐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민들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저는 여당 야당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이가 뭐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적어도 일반 추상적인 그리고 헌법 이론의 뭐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연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고요. 정심 장심 같습니다. 정청래의 마음이나 장동혁의 마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 제가 헌법 제65조 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탄핵 규정인데 헌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률에 정한 것에 의해서 검사 탄핵도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장동혁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의 주장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무효 아닙니까? 근데 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든 뭐든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전까지는 합법한 거냐 불법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네, 헌법 6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탄핵 절차를 국회에서 의결하고 밟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그건 답변하기 곤란하죠. 그것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예를 들면 검사든 누구든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했잖아요.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합법입니다. 다만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묻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국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밟은 것은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거예요. 인용되고 안 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판결할 거냐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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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법리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님 2차 경고 직전까지 갔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국민의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